6시 땡! 네, 2018년 7월 6일 금요일 7월의 첫 주 지한이의 수학행라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저희 이제 회사에서 오랜만에 솔로 여가수로 컴백하신 우리 경리 누나의 저희 경리 누나 아니고 저희 선배 경리 누나의 어젯밤 들어드릴게요. 다들 어젯밤에 뭐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젯밤에 뭐 하셨을까요? 이거 다 무대 보셨나요? 굉장히 좀 많이 야해. 다급한 네 눈빛이 떨리고 있어. 저 달의 기운만큼 시간이 흘러 이자리를 내리면 영영 못 볼지 몰라. 오늘은 좀 완벽한 쌩얼이에요.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잊었어. 끝까지 여기저기 나를 오는 거야 maybe. 흐느껴진 말로 넘어가리. 쌩얼이에요. 그래서 민망해. 얼굴에 뭐가 많이 났어요. 어젯밤 내길 들어볼래. 아마 너는 감당 못할 내 얘기. 그만씩 왠지 익숙해지 근데 잡혀. 어젯밤 비밀 다 들려줄게. 어젯밤 wanna tell you boy. It's only up tonight. 저 진짜 완벽한 쌩얼입니다. wanna tell you boy. 비밀 다 들려줄게. 어젯밤 너와 나랑 no bad kiss. 상처만 남기고 bad kiss. 다쳐본 사랑에 무슨 의미가 이만 아프지. 믿어지 우리가 끝이라는 게너 때문에 이겨 내가 결국 끝난 거야 show me. 수든 뺨에 들고 넘어가려 해. 또 넘어가려 해. 너무 뻔한 얘기야. 또 내 탓으로 몰지 마. 여기서 over. 그대로 내 말 듣기나 해. 어젯밤 내길 들어볼래. 무슨 얘기를 들어볼까요? 아마 너는 감당 못할 내 얘기. 그만씩 왠지 익숙해지 근데 잡혀. 어젯밤 비밀 다 들려줄게. 어젯밤 노래 좋죠, 여러분? 저는 굉장히 노래 좋아요. 오늘 밤 오늘 밤으로 바뀌었어, 가사가 어젯밤에서. 여기까지인가 봐 너와 내 얘기. 그만씩 왠지 익숙해지 근데 잡혀. 어젯밤 비밀 다 들려줄게. 어젯밤 wanna tell you boy. It's only up tonight. wanna tell you boy. 비밀 다 들려줄게. 어젯밤 네. 지금 들으신 곡은 경미 선배님의 어젯밤이란 곡이었고요. 어제 노래가 나왔는데 노래가 많이 좋으니 심이 좋으니 너무 좋으니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뭐야 하투즈가 왜 하투즈가 벌써 150만이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한이 소확행라가 하투즈가 150만. 와, 오 150만. 제가 무슨 공약을 할까요? 네. 네, 얘기해보세요. 제가 들어드릴 수 있는 선에서 다 들어드릴게요. 누구 노래냐면, 저희 선배님이신 경리 선배님의 어젯밤이란 곡입니다. 뒤에 누구세요라뇨? 아유, 저 진짜 겁이 많아서 그런 장난 치시면 안 돼요. 저 라디오 끄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정말로. 누가 있었나요? 뒤에? 무섭잖아요. 무섭잖요. 하지 마요. 진짜 하지 마요. 셀카 10장?
셀카 10장 다음 소확행락까지 찍어서 올릴게요. 이거는 오늘은 공약 없어 200만 안 찍어도 바로 해서 올릴게요. 알겠죠? 어떻게 무슨 150만이 벌써 이렇게 찍혀버렸는지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나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아, 오늘 어떡하지? 오늘 저 오늘 너무 이렇게 민망해. 댓글을 좀 읽어볼게요. 패션 오늘은 이렇게 분홍티 입었어요. 분홍티. 아, 됐다. 약간 요즘 그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와서 기분이 좀 찌비찌비하거든요. 찌비찌비해서 제가 오늘 좀 기분을 좀 밝게 가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분홍색을 입었어요. 이거 약간 그거 같지 않아요? 오케이 그거 같지 않아요? 아 오늘 왜 이렇게 바보 같지? 여러분 그런 날 있잖아요. 괜히 막 뭐 좀 바보같이 보이는 날 있잖아요. 제가 머리를 짧게 잘랐는데 이런 말 써도 되나? 그 머리가 좀 자라면 좀 거지존이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약간 좀 안 이뻐 보이는 그런 지금 좋은 그런 지금 구간에 저는 지금 이제 들어왔어요. 아마 한두 달 정도는 제 머리나 그런 거에 좀 불만족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분 좋아요. 오늘은 좀 비가 안 오네요. 이제 장마가 끝이려나? 안바보다 충분히 멋지당. 자,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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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귀걸이는 저희 코디팀 건데 막히면 안 돼서 계속 제가 착용하고 있어요. 귀 뚫은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뭐 창피해! 여러분 요즘 축구 잘 보고 계신가요? 월드컵 시즌이잖아요. 저 요즘에 그냥 연습하고 운동하고 뭐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책도 읽고 오늘 읽은 책은 이런 책입니다. 110조까지 읽었는데 많이 어려워요. 저의 그 좀 뭐라 그러죠? 상식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잔이 맨날 5시가 넘어서 자는 거는 새벽 5시를 말씀하시는 건가? 5시 그 5시 자야죠. 새벽에는 꼭 잠을 자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좋은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잠을 많이 자세요. 특히 밤에. 알겠죠? 억지로라도 자세요. 잔디. 그렇다. 내가 잔디입니다. 지금 머리 스타일 너무 좋아요. 23개월 아들이 하트 누르는 아니 23개월 된 아들이 이렇게 하트를 이렇게 누르신 거예요? 150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너무 대단합니다. 오늘 6시부터는 제가 7시부터 또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1시간 당긴 6시부터 그래도 제가 한 주에 꼭 한 번씩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7시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에 하는 게 좀 다들 괜찮으신가 봐요. 예능 프로그램 요즘 즐겨보는 거? 저는 사실 어쩌다 어른이랑 차이나는 클래스를 굉장히 많이 봐요. 오늘 또 어쩌다 어른 보고 왔고 어쩌다 어른 2편 보고 왔어요. 재밌더라고요. 7시에는 7시에는 어디 간지 말 못해줘. 안 할 거야. 자,
첫 번째 코너 지한이의 이야기 보따리 풀었다리 시작하겠습니다. 지한이의 이야기 보따리 풀었다리 시작합니다. 난 평생 이런 거 잘 못할 줄 알았는데 사람이 하면서 점점 하게 되더라고. 네, 이야기 보따리 첫 사연은 웅찌모찌님 사연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비가 와요. 안녕하세요. 25살 지방 사는 사람입니다. 저번에 제가 알려준 신조어 공부는 많이 하셨나요? 이번에는 장마이네요. 장마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바로 저의 생일입니다. 항상 생일 때만 되면 비는 저랑 친구하자고 찾아와서 매번 생일 선물로 우산을 받아 선물 대신 우산을 손에 꼭 들고 있었지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 비가 주룩주룩 내리더라고요. 바로 시험지. 학생 때 장마가 시작되면 시험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쵸. 기말고사는 거의 보통 이쯤 보죠. 그래서 저는 생일 때 세 곳에서 비가 내려요. 매년 슬픈 생일을 맞이하지요. 곧 7월 8일은 제 생일입니다. 잔디 축하해주세요. 아, 맞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입덕시킨 이프 제 친구인 삐랑이도 4일이 생일이었어요. 생일 축하해주세요. 이번 장마는 행복하게 지나가길 바랍니다. 잔디 오늘 또 소확행나 잘 부탁드리고요. 정말 저의 지친 현생에 힘을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확행나 대박나자! 일단은 그 삐랑님이랑 그 웅찌무찌님 너무 생일 축하드려요. 생일 축하합니다. 뽁뽁 생일 축하합니다. 뽁뽁.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세 곳에서 비가 온다 그랬는데 하늘에서 비가 오고 시험지에서 이게 틀리면 이런 이렇게 짝대기라 그랬나? 이게 이렇게 하면 비 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눈물이 막 나고 막 생일 때마다 비가 오는 그런 시즌이구나. 저는 제 생일이 11월 8일인데 그때마다 그 수능 날이었어요. 수능 날. 그래서 저 고3 제 생일 땐 친구들이랑 놀고 싶었지만 막 그날 수능이 곧 다가오거나 아니면 수능 날이거나 항상 그랬거든요. 그리고 수능 날에 또 찾아오는 그런 게 있잖아요. 한파. 그래서 제 생일 유독 춥고 유독 외롭고 막 그랬었어요. 특히 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좀 이해가 가요. 그 자기 생일마다 좀 걸린 그런 시즌이 있죠. 장마. 아니야. 장마라든지 아니면 뭐 저 같은 경우 수능이라든지 이상하게 매번 좀 가는 날마다 장날인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막 저 요즘에 대형마트가 그 2주랑 4주째 일요일에 아마 휴무인가 그걸 할 거예요. 아마 골목 상권 지키기 때문인가 아무튼 그래서 그 가면 꼭 제가 그 날인지 인지를 못하고 가면은 그 휴무일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허탈한 발걸음을 돌리고 터덜터덜 집에 가죠. 근데 생일 때마다 비가 오면 생일은 약간 뭔가 좀 이렇게 좀 기분이 막 좋고 막 해야 막 이렇게 막 설렘설렘 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 찌비찌비 하잖아요. 그래서 7월 8일이랑 8일 오 이제 지났나요? 지금 제가 날짜 감각이 없어. 7월 8일 일요일이구나. 이번 7월 8일만큼은 비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안 오고 굉장히 덥지도 않고 굉장히 좀 따뜻한 날이 와서 우리 웅찌 모찌님의 그런 생일을 정말 아름답게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비야 오지마. 안돼 오지마. 가 절대 오면 안돼. 7월 8일만큼은 항상 비가 왔잖아요. 얼마나 제가 이렇게 나이를 잘 모르지만 그 지금까지 살아온 날을 항상 우울한 날만 선물했다면 이번 생일은 이렇게 밝은 날을 좀 선물해 줘요. 비야, 하늘아. 뭐 제가 좀 하늘에 아는 분이 있다면 연락을 해보고 싶지만 연이 닿질 않네요, 여러분. 찌비찌비는 제가 그냥 찝찝하다라는 말을 그냥 좀 찌비찌비해 이렇게 막 했어요.
제 거예요. 제 유행어예요. 실화 찌비찌비. 왜요? 재미없나요? 이상하게 제 거는 잘 사람들이 안 쓰더라고요. 그래도 굴하지 않고 만들 거예요. 난 유행어 박사가 되겠어. 100개 만들어서 한 개 유행시키면 되는 거죠. 아, 근데 이번 생일에 생일은 뭐 하실 건가요? 저는 생일 항상 뭔가 좀 생일을 막 중학교 막 3학년 막 이때까지는 굉장히 생일이 막 특별한 날처럼 느껴져서 굉장히 뭔가 서프라이즈한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항상 뭐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생일들이 많았어가지고 점점 생일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없어지는 것 같고 그냥 여느 날에 지나가는 그냥 하루 정도로 이렇게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일이 막 기다려지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제가 그게 싫어서 제가 정말 좀 어느 정도 부를 축적을 하고 정말 여유가 된다면 그런 정말 성대한 생일 파티를 언젠가는 꼭 해보고 싶어요. 막 정말 큰 공간에 제가 주인공이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축복해 주러 온 거죠. 그럼 제가 이제 11월 7일 11시 59분에서 이제 11월 8일 넘어간 12시에 땡 하고 나타나는 거죠. 그럼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갑자기 이렇게 폭죽 같은 게 빵빵빵 터지고 막 제가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 제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신 분들 즐기세요.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어찌 보면 제 로망인데 이루어지는 날이 오겠죠. 그래서 정말 너무 찬란했다, 너무 행복했다라는 그런 생일을 맞이하고 싶더라고요. 음, 생일은 정말 축하받아야 되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이게 점점 축하를 안 받다 보면 저처럼 이렇게 생일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냥 좀 어찌 보면 생일이 더 기뻐야 되는데 우울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생일인 분들한테는 무조건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꼭 날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정말 태어난 날은 축하받을 날인 것 같아요. 채팅창 봐요 잔디. 왜 또 왜? 왜? 또 뭐가 나왔어요? 나 귀신 안 무섭단 말이야. 사실 무서워요. 뭐야? 오늘 잘생긴 누구지? 누구지? 아, 태호일까요? 상일일까요? 내가 볼 땐 둘 중에 한 명인데. 정체를 밝히거라, 친구야. 아, 그쵸. 팬분들이 축하해주는 그게 굉장히 기뻐요. 막 그날 진짜 기쁜데 그 딱 숙소에 누워서 그날 하루에 막 어찌됐건 한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바로 옆에 주변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랜선 같은 걸로 축하를 받지만 막상 주변에 진짜 내 옆에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그것도 좀 외롭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나왔다가 누구냐고. 누군데? 정체를 밝히지 않으면 그 사람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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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한밖에 모르는 바보. 자, 두 번째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땅님의 사연입니다. 장마와 태풍이란 제목입니다. 학창 시절에 아침부터 장마 플러스 태풍 때문에 비가 엄청 세게 내리던 날이 있었는데 집 나가면 위험하다고 휴강이 되었어요. 그 연락이 오자마자 친구가 놀자고 해서 놀이공원에 갔는데 당연히 거의 사람도 없고 놀이기구도 멈춰 있었는데 씩씩하게 비를 맞으면서 놀고 수다 떨고 했다가 구름이 어느새 사라지고 올 것 같아요. 오타가 났네요. 사라지고 날씨가 좋아진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젖어버리고 감기 걸릴 뻔했지만 롤러코스터 움직이기 시작하고 우리끼리 한 10번 정도 탔어요. 우울한 장마에 신나고 스트레스가 확 풀릴 수 있는 날이 생겨서 너무 좋았어요.
비 온다고 너무 우울하지 않게 되고 차라리 내릴 거면 한 번 더 시원하게 내리길 바랬는데 아쉬운 점은 이런 날이 계속되면 방학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지금은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안 갈 수가 없으니까 적당히 내리기만 바라고 있죠. 근데 빗소리를 들으면 좋아요. 힐링 사운드예요. 힐링 보이스 임팩트의 노래와 빗소리를 들으면서 힐링하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날 놀이공원이 운행을 안 하죠. 빗길 이게 레일이 비에 젖으면 굉장히 위험하니까. 그래서 막 그런 것만 하잖아요. 회전목마. 근데 사실 비 오는 날에 놀이공원 가는 것도 뭐 놀이기구를 타러 가는 건 아니지만 그 비 오는 날 놀이공원만의 그런 운치 같은 게 있어서 그 현장에 있으면 그런 분위기나 감성이 되게 좋죠. 또 놀이기구 타는 즐거움도 있지만 그런 풍경을 감상하는 그런 또 그런 운치를 또 즐기는 그런 즐거움도 있죠. 그 뭐죠? 그 이민기 선배님이랑 그 나오는 그 연애의 온도였나?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비 오는 날 놀이공원에 이렇게 가는 그게 그 장면이 있는데 이 사연을 보니까 좀 그 장면이 좀 생각이 나네요. 그렇지 않나요? 자연 미스트? 근데 맛집도 그렇고 사실 이렇게 기상 악화 이렇게 막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에 맛집이나 놀이공원이나 약간 이런 좀 대기가 길어야 되는 그런 장소들 있잖아요. 사실 그런 날 가면은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줄이 없거든요. 저도 재작년인가 작년에 빠지를 갔었는데 그날 비가 너무 오는데 빠지는 비가 와도 운행을 하더라고요. 정말 사람이 딱 저희밖에 없어가지고 정말 그냥 타고 싶은 거 원 없이 타고 왔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려던 맛집도 비가 너무 많이 왔었는데 그냥 갔어요. 근데 평소에 막 1시간 이상 이렇게 막 기다려야 되고 막 그랬는데 그냥 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가서 그냥 먹었죠. 뭔가 내가 좀 그 저짐과 꿉꿉함과 그런 찌비찌비한 좀 감정 그런 기분을 조금만 견딘다면은 바로 먹을 수 있고 바로 탈 수 있다는 그런 좀 편리함이 있죠. 일장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야? 그쵸? 약간 비 오는 날에는 머리 스타일을 이렇게 뭐 하기보다는 모자를 쓰던지 좀 아니면 묶던지 약간 이렇게 하면 좀 더 편리하죠. 음, 저가 어디서 봤더라? 아무튼 봤는데 그 유흥준 교수님이 말씀하시기에 추천하는 건데 경복궁이 가장 아름다운 날이 비 오는 날이래요. 그 경복궁의 그 근정장 앞에 박석이라 그러잖아요. 그 경복궁 그 마당이 이렇게 돌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비가 잘 이렇게 빠지게끔 이게 땅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기울어져 있대요. 그러면서 비가 내리면서 그 박석에 그 비가 이렇게 흐르면서 이렇게 살짝 그 비 흐르는 그런 모습이 정말 비 오는 날이면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진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 중에 하나인데 저는 제가 경복궁을 가려고 하는 날마다 비가 안 와서 뭐 보진 못했지만 비 오는 날에 경복궁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가서 봐보세요.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가보세요. 약간 그쵸? 약간 좀 경복궁이란 그런 곳이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지만 비가 내리면 더 아름답다고 하니 가보고 싶네요. 나 가? 갈까요? 지금? 소확행이나 끝! 안 돼요. 전 잔디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책임져야 합니다. 가고 싶다. 또, 야, 너무. 근데 약간 비 오는 날에 이렇게 놀러 가면 또 굉장히 재밌어요. 그, 저는 이렇게 이렇게 좋은 날에 막 이렇게 편안히 놀러 가는 것도 기억에 남지만 뭔가 가서 이렇게 고생을 하거나 뭔가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함께 뭔가 그런 어려움을 이겨냈던 그런 기억들이
굉장히 나중에는 얘기할 때 재밌더라고요. 이게 추억 같은 게. 뭐 멤버들이랑도 되게 좋았던 스케줄도 있었지만 좀 고생했던 스케줄을 이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면은 더 얘기할 때 재밌어요. 그래서 막 비 오는 날, 야 우리 비 오는 날 이렇게 여기 갔었자,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완전 더 좋은 추억거리죠. 그리고 비 오는 날에 저 그것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비 오는 날에 파전. 한 번도 비 오는 날에 파전을 먹어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 빗소리 들으면서 파전 먹으면 되게 좋긴 하겠다. 그렇습니다. 뭐? 아, 웅덩이 밟는 재미. 아, 근데 비가 오면은 그 차가 이렇게 이렇게 웅덩이 팍 하고 나면 저한테 이렇게 뭐냐 물이 묻잖아요. 나쁘다. 근데 아마 운전자분도 그럴 거예요. 이렇게 웅덩이를 살피면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최대한 비 오는 날은 그 인도 쪽으로 붙어서 가시길 추천드려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 보따리 풀었다리 끝! 두둥. 잠시만요. 저 변신 중이에요. 기다려 달라고. 네. 이지안의 두 번째 코너 음영 박사의 극약 처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BGM 틀어주세요. 어... 음영 박사의 극약 처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ill I come back again for these hours. 이 소리를 자연스럽게 줄이는 스킬이 아무래도 늘지가 않아요. 자, 첫 번째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멍몽재무님의 사연입니다. 용기 내서 사연을 써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멍몽재몽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첫 번째 라디오 시작했을 때부터 사연을 쓸까 말까 고민했었지만 용기가 없어서 못 썼습니다. 하지만 저도 DJ님께 조언을 받고 싶어서 오늘 용기를 내서 쓰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가족들 곁을 떠나서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이사 오기 전까지 설레는 마음과 즐거운 생활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지만 그 설레는 마음과 기대는 그냥 제 상상 속에서만 그랬습니다. 제가 한 3년 전부터 계속 연락도 하고 가끔 놀기도 하는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 친구를 누구보다 믿고 가족에 대한 얘기, 친구에 대한 얘기를 다 할 정도로 마음 편하고 믿을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 내용은 말할 수는 없지만 드라마 안에서만 일어날 것 같은 배신을 당했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무엇보다 큰 상처를 받았던 저는 그때부터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힘든 일이 있다고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도 또 배신당할까봐 너무 두렵고 혼자 매일 울고 힘들었습니다. 그 배신을 당할 때는 아직 서울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친구들, 가족들의 연락을 다 끊고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의 심한 스킨십 때문에 그만둔 일, 하루에 12시간이나 14시간 쉬는 시간 없이 로봇처럼 일을 시켜서 몸이 아파서 그만둔 일, 여러 가지 일을 해봤지만 오래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사는 게 이렇게나 지치고 힘든 건가 싶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제 힘이 돼줬던 게 임팩트였습니다. 임팩트가 빛나라는 곡으로 컴백을 해주고 한 달 동안인가 거의 맨날 공방이나 스케줄을 뛰고 이프들과 같이 밥도 먹고 오늘은 무대는 이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저에겐 너무 큰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임팩트가 없었으면 더 힘들었을 거고 모든 걸 포기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 서울에서 살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생각도 많고 마음이 약한 성격이지만 그런 저에게 늘 힘을 주는 임팩트가 있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어도 오빠들을 보면서 많은 힘을 받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빠들 앞으로 오래오래 봐요. 고맙다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고맙고 미안하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아이고, 네, 엄청 긴 사연인데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죠. 어떤 말을 제가 본 말이 있는데 항상 감정 표현도 그렇고 사람한테 마음을 줄 때는 반만 주는 게 좋대요. 딱 반만. 그래야 본인이 받을 상처도 적고 내가 반을 줬을 때가 그 사람한테 상대방한테 와닿을 때가 더 와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노래도 그렇잖아요. 너무 막 너를 사랑해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냥 딱 절제해서 내 감성의 반만 이렇게 사랑해 했을 때가 오히려 더 많이 와닿는 것처럼 항상 내가 상처받을 거에 대한 그런 대비를 해 두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 뭐 정말 말도 그렇고 정말 나에게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의 반만 나에게 나쁜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의 반만 이렇게 믿으면 이런 아픔이 왔을 때 좀 더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저도 그 말에 대한 큰 공감을 합니다. 결국에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 더 많이 좋아해주는 쪽이 손해인 것 같아요. 항상 더 서운하고 어, 항상 저도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사람을 대할 때는 반만 주는 게 저한테 오히려 내 나를 살피는 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힘든 일이 많았어요. 보니까 정말 너무 힘든 일이 많았지만 조훈현이라는 그런 바둑을 정말 잘 두시는 바둑계 고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앞으로 힘든 일이 있으면 무덤덤하게 견뎌라. 기쁨도 슬픔도 아무 감정 없이 무덤덤하게 봐라. 그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천 번 지는 경험을 쌓아야지 어, 수천 번 경험을 쌓아야 하므로 모든 일상의 그런 경험들을 덤덤히 바라봐라라는 말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너무 기쁘다고 막 기쁨을 표현하고 상대방들한테 내가 기뻐서 막 퍼주는 것보다는 이 기쁨을 그냥 무덤덤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일상에서. 그러면 내가 기쁘잖아요. 그 기쁘고 난 뒤에 나온 그 기쁨이 한참 지속되지가 않아요. 항상 감정이란 건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기쁨이 끝나고 나서 드는 그런 서운함, 약간 좀 허전함이 있어요. 그때 사실 그런 현실 자각 타임이란 게 더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굉장한 파티를 막 하고 왔어요. 뭐 정말 좋은 친구들 막 만나고 왔어요. 근데 딱 집에 오고 현관문 닫고 샤워하고 나서 누우면 이렇게 뭔가 기분이 허하죠. 슬픔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막 진짜 너무너무 슬펐는데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힘든 것 같고 세상이 끝날 것만 같지만 언젠간 다시 이게 좋은 날이 오고 기분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왜 그때 그렇게 힘들어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기쁨과 슬픔을 아무 감정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보는 게 내가 카톡이 막 와가지고 잠시만요. 나란 사람이 정말 기복 없이 평정심을 잘 유지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이건 기쁜 일이건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보는 책 중에서 본 말인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는 인식이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본질을 파악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 만약에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녹음 때 혼이 났어요. 정말 크게 혼이 많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해온 음악 인생에 막
다 없어지는 것 같고 내가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어디서 답을 찾을 수도 없고 막 그랬었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봤어요. 나는 그냥 평상시에 녹음을 잘하다가 그날 하루만 그렇게 혼이 난 거고, 음, 내가 무슨 뭐 하나님한테 혼난 것도 아니고 같은 사람 대 사람으로 혼난 거고, 그도 사람이고 그도 취향이 있을 거고, 그가 원하는 기대치가 이만큼이었는데 내가 거기에 못 미친 거니까 내가 힘들어하기보다는 연습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생각해보자. 내가 이렇게 힘들어할 게 아니라 가서 그 사람이 해준 그런 얘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서 연습을 해보자. 설령 내가 그 사람이 원하는 완벽한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할지언정 그냥 내가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보단 행동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식하고 그 다음엔 행동하고 그 행동하면서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써 생기는 그런 불안함이 많이 없어져요. 내가 행동을 하면은 그 내 행동에 대한 의지를 갖고 약간 이런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 힘든 일이 닥쳤을 때는 좀 인식을 해보세요. 약간 잘 세세하게 파악을 해서 해보십시오.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저의 처방은 그냥 저는 힘들 때 이 노래가 좀 위로가 됐어요. 이게 뭐 특별히 지금 사연과는 뭐 개연성이 없을지 몰라도 차지연 선배님의 살다 보면이라는 노래인데 이게 서편제라는 뮤지컬의 OST 그런 노래인데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게 약간 듣다 보면 엄마가 그냥 이렇게 톡톡톡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그런 느낌의 그런 뭔가 포근함이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슬퍼 혼자라 슬퍼하진 않아 잘 들리세요? 여러분도 돌아가신 잘 들어보세요. 엄마 말하길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 말 무슨 뜻인진 몰라도 기분이 좋아지는 주문 같아 너도 해봐 눈을 감고 중얼거려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눈을 감고 바람을 느껴봐 엄마가 쓰다듬던 손길이야 멀리 보고 소리를 질러봐 아픈 내 마음 멀리 날아가네 소리는 함께 놀던 놀이 이런 노래인데 많이 위로가 전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팩트 영원히님의 사연입니다. 지한 오빠 라디오 장기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한 오빠가 장기적으로 라디오 하길 원하는 이프입니다. 지한 오빠 라디오 방송할 때 행복해 보여요. 저 또한 라디오를 보면 소소한 행복이 아닌 엄청 행복해요. 목요일이면 항상 기대되고 설레는 날이에요. 정말 힘든 하루인데 지한 오빠 목소리를 듣고 힘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야기 보따리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무슨 주제가 나올까 항상 기다려지고 그 단어를 들었을 때 무슨 내용이 있을까 고민하는 것도 재밌어요. 행복을 주는 소확행나 지한 오빠 라디오 장기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PS 이번 주가 시험 기간인데 오빠들 노래 들으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어요. 시험 기간인 이프들을 위해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오빠 사랑해요. 라디오에서 오래오래 만나요. 그렇구나. 이 사연은 저한테 제가 좀 처방을 해볼까 해갖고 뽑은 사연이에요. 어, 물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처방을 해준 것도 중요하지만 저라는 한 사람에게 제가 이렇게 처방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사연을 보고 내가 무슨 처방을 받으면 더 이런 라디오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잘 할 수 있을까, 공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영화 굿모닝 에브리원이라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 영화가 이제 레이첼 맥아담스가 나오는 영화인데, 그러니까 막 방송국 PD 베키 플러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그 베키 플러가 이제 방송국 PD 그 아침 모닝 드라마를 맡으면서 그 프로그램을 잘 이렇게 해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네, 저도 지금 소확행란을 하고 있고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모르지만 그런 베키 플러처럼 씩씩하고 용감하게 잘 해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긍정적으로 아무 그런 어려움이 와도 항상 잘 이겨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은 이 영화를 좀 보고 자려고 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런 대사 중에 그런 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난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뭐 그걸 보여주고 싶어.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래요. 제가 라디오를 항상 하고 싶어 했고, 라디오에 대해서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정작 제 주변이나 제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말하는 거에 비해 알아주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해낼 수 있고,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음을 이 소확행라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또 이 라디오를 위해서 내가 항상 좋은 사람일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일 거야. 그래서 나는 점점 능력이 생기고 나란 사람은 잘할 거야라는 거를 많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디오를 진행을 하게 됐고 소확행라를 진행하면서 저도 많이 행복하고 많은 분들한테도 그렇고 지금 들어주시는 우리 모든 시청자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좀 행복을 주니까 저도 굉장히 삶을 살면서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라디오를 오래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리고 시험 있잖아요. 응원 한마디라고 있잖아요. 시험은 모르면 3번, 모르면 3번. 사실 시험은 그동안 준비했던 거 평소대로 저희도 그래요. 무대에서 연습은 많이 하지만 그래서 그냥 평소에 했던 거 그날 막 시험 본다고 막 이렇게 분위기 잡고 막 시험 엄청 잘 봐야지 한다고 잘 봐지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냥 시험은 최대한 편안한 마음으로 보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내가 뭘 더 부족했구나 아니면 내가 잘했구나 이런 거를 좀 생각하면서 더 발전하는 데 기회로 삼는 거지 시험을 볼 때만큼은 약간 편한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세 번째 사연 갈게요. 하늘땅님의 사연입니다. 웃음의 효과. 네, 며칠 전 친구랑 놀고 진짜 오랜만에 빵 터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너무 웃겨가지고 자꾸 생각나서 웃음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뭐냐 하면 초딩 때는 애들이 나를 너무 막 놀리고 괴롭히는 걸 되게 싫어했었는데 어른이 되어서는 왠지 싫다는 감정은 하나도 안 느껴지고 오히려 신나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나도 나름 많은 것들을 겪고 감정이 풍부해졌나 봐요.
그리고 요즘 그렇게까지 웃을 일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한동안 웃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기분도 컨디션도 확 좋아지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웃는 것은 건강에 좋더라고요. 뭔가 즐기면서 건강해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그 나를 놀렸던 친구한테 감사해야겠어요. 웃게 해줘서 고맙고 건강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이 소확행라도 지한군의 말이 이쁘고 유머도 있고 매번 웃으면서 듣고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소확행이나 이어가길 바랄게요. 바랄게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뭘 보면서 웃는 것도 좋지만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웃는 것도 굉장히 좀 기분 좋은 일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내가 이렇게 뭐 어디서 넘어졌는데 그걸 사람들이 막 웃는데 막 그걸로 막 그때 지한이 넘어졌을 때 진짜 웃겼는데 하면 뭔가 괜히 좀 뿌듯하더라고요. 저도 저번 주 방송에서 말했죠. 일본에서 길 가다가 이렇게 머리 이렇게 꽝 부딪혔는데 멤버들이 너무 아프고 창피하긴 했지만 멤버들이 저를 보면서 웃으니까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웃음이 뭐죠? NK 세포인가? 뭐 아무튼 NK 세포가 있는데 그게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세포인데 웃을 때 그 NK 세포가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약간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3분을 전력 질주하면 보통 18칼로리가 빠진대요. 근데 3분을 웃으면 11칼로리가 빠진대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3분을 열심히 달리시겠습니까? 아니면 3분을 열심히 웃으시겠습니까? 저는 웃겠습니다. 다이어트 효과도 있다니까 많이 웃으면 좋아요. 그리고 웃으면 그 그러니까 아픈 곳에 이렇게 느끼는 통증을 경감할 수 있다고도 하고 안 쓰던 근육을 쓰기 때문에 몸이 좀 더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폐활량도 좋아진대요.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웃음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되고 싶다 정말 이렇게 인격이 성장하고 싶다는 상이 있는데 그 미국의 영화 마블 영화도 봐도 그렇고 뭐 히어로물을 봐도 그렇고 뭐 이 미션 임파서블을 봐도 그렇고 그 주인공들이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도 여유 있게 농담 한마디 건디면 이렇게 던지잖아요. 뭐 그런 게 전 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약간 좀 그래서 저도 나중에 그렇게 되고 싶어요. 약간 좀 세상이 정말 끝나는 날이라도 저는 좀 가장 밝게 웃고 싶어요. 약간 그런 좀 여유나 그런 그 멋짐을 좀 보고 배우고 싶어요. 음, 그리고 지금 가장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지금 내가 행복하다는 걸 가장 빨리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웃는 거예요, 웃는 거. 웃으면 행복하잖아요. 정말 멀리 있는 행복을 찾지 말고 당장 할 수 있는 행복, 당장 느낄 수 있는 행복. 웃어보자고요. 하나, 둘, 셋. 저는 소확행을 하면서 진짜 많이 웃는 것 같아요. 웃자!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도 밝게 웃읍시다, 여러분. 스마일. 오늘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듣고 무슨 처방을 해드릴까라는 되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포지션 선배님의 I Love You라는 곡을 처방해 드리려고 해요. 이것도 약간 개연성이 없겠지만 그 가사 중에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던 그 미소로 맞나?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던 그 미소로 날 떠나요. 그 미소 안 나면 이래선 안 되겠죠.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그 미소 뭐였죠?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던 미소로 날 떠나요. 그 미소 하나면 나나나 하여튼 그런 가사가 있는데 사 그 웃음 그 미소로 사랑에 빠졌고 떠나는 순간까지 미소를 지어준다면 그 이별까지 아름답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정말 웃음이 있어서 사랑이 아름답고 웃음이 있어서 이별까지도 아름답게 보일 수 있다는 그 가사가 저한테는 굉장히 좀 이 웃음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웃음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건 무슨 일이 있건 정말 사람은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그런 처방을 내려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지션 선배님의 I Love You라는 곡을 처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이 있으면 정말 슬픈 이별도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고 또 정말 예쁜 사랑은 또 더 예쁘게 보일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I Love You 틀어드릴게요. 비행기 비행기 놀이 죄송해요. 오 간주가 정말 기네요. I love you. 사랑한다는 이 말밖에는 해줄 말이 없네요. I love you. 의미 없는 말이 같지만 사랑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 있겠어요. 다신 볼 수 없는 이별인가. 돌이킬 수 없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든 그댈 잡아두고 싶은 걸. 이 세상만이라도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텐데 눈물하는 밤에도 여기에요. 그 가사가 나오는 구간.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던 미소로 날 떠나요. 그 미소 하나로 언제라도 그대를 찾아낼 수 있게. 네, 오늘의 수학 기간은 여기서 이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약 1시간 동안 좀 행복하셨었으면 좋겠는데 행복하셨나요? 행복하셨을 거야. 다음 주 이야기 보따리 풀었다리 이야기 보따리 풀었다리 그랬다리 오졌다리 쿵쿵따리는 어떤 걸로 해볼까 했는데 제가 어떤 단어를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게 더 좋을지 아니면 문장을 제시를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어젯밤이라는 단어로 해봤습니다. 어젯밤. 너무 어려운가? 아니야, 어젯밤 안 하겠어. 그러면
남량 특집 한번 합시다. 공포스러웠던 그런 사연을 적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목은 공포. 남량 특집 공포. 살면서 가장 공포스러웠던 순간을 이야기 보따리 풀었다리에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저의 그런 무서운 썰들도 많이 풀어드릴게요. 다음 카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첨되신 분, 제가 오늘 셀카를 또 한 명을 찍어 보내드려야 되죠. 당첨되신 분은 이 메일 주소로 메일을 다음 아이디와 닉네임을 함께 보내주시면 이 메일로 다음 아이디와 닉네임을 함께 보내주시면 셀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셀카를요. 그리고 다음 카페를 통해 사연을 신청할 수 있고요. 다음 방송은 또 제가 스케줄을 확인해서 트위터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7월 7일이죠. 내일 저희 부르의 명곡 KBS에서 ETV에서 하는 부르의 명곡에서 저희 재업이가 무대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엄청 멋있었대요. 그 멋진 재업이의 모습 함께 확인하시죠. 아시겠죠? 꼭 봐주세요. 우리 재업이. 오늘은 그러면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곡은 뭘로 띄워드릴까요? 오늘은 무슨 곡을 띄워드릴까요?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노래를 좀 띄워드릴까요? 위너 선배님들의 무비스타라는 곡을 요즘에 많이 듣고 있어요.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노래 틀어드리면서 전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영 박사 이지연이었습니다. 어른들이 장래 희망 물어볼 때 대통령 판사 연예인 되고 싶었는데 현실은 엑스트라 이른 새벽 본고 차 실려 내 어릴 적 꿈 어딘가 떠나버렸네. 빛이 나고 싶어도 모두가 빛이 날 때 한 번쯤 반짝이는 골목길에 가로등 그걸로 만족했거든. 억지로 규칙에 날 맞춘 어느 테트리스. 내게 행복이란 단어는 널 만나기 전까진 마냥 그리고 어릴 적 내 사진. 멍뭉재뭉님한테 셀카 보내드릴게요. 알겠죠? 멍뭉재뭉님 여기로 보내주세요. 감정 잡고 조명 받고 카메라에 빨간 불이 켜져 있어. 우리 모든 게 멈춰. 잘 가요. 넌 내 여자 주인공이 돼. Radiation 일단 멜로부터 애니메이션 더 드라마 thriller. 안녕. 나 갑니다. 뭐 한 주를 잘 보내고 있어요. 인생이라 스스로를 억제할 수밖에. 나는 그걸 오게티라 부르고 싶네. 실수할 수밖에 없지. 그건 잘못이 아니야. 좀 리허설이었을지도. 저들의 화려한 영화는 CGT가 나지.